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입니다. 저는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예요. 요즘에 엄마들도 아이들도 너무 힘들죠. 아이들도 나가서 막 뛰어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엄마들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로 한데 그렇지 못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좀 힘든 시기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할 게 너무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죠? 아, 이것도 또 추억처럼 묻혀지겠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메르스,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죠? 약도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종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또 혼란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때처럼 식생활이 탄탄하지도 않아요. 그죠? 햄버거, 피자, 한 3살, 2살만 돼도 우리 젤리, 마이쮸 같은 거, 초콜릿 너무 많이 접하죠. 엄마가 주지 않아도 나가서 다 먹고 온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먹고 이모들이 또 사주고, 그죠? 그런 현실에 놓여진 우리 아이들이 면역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변종이 온다면 과연 지금 이번 코로나는 잘 넘어갔다고 한들 다음번에 올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내가 또 넘어가고 또 운 좋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집안에만 갇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대한 겁만 먹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딸아이 친구 엄마들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엄마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데 또 뭐 체력도 안 되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항상 걱정하는 엄마들은 정말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유산균 하나라도 먹여보라고 그래도 유산균조차 먹이지 않는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근데 걱정은 정말 많이 해요. 그 약에만 의존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콧물이 나면 콧물약을 빨리 먹여야 되고 선생님이 항생제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항생제를 빨리 넣어서 빨리 잡아주세요. 항생제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는 그죠? 내성도 생기고 그죠? 좋지 않은데 그 항생제부터 찾는 엄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죠? 저는 이번 가을에 지난 가을이죠. 독감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건강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좀 자신도 생겼고 그래서 마치지 않았는데 주변 엄마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꼭 병균을 옮기는 사람 취급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냐? 독감이 왔어요. 근데 이번 독감에 특징이 있었어요. 40도 고열. 그죠? 어린이반 친구들,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 딸아이 빼고는 독감을 다 접종을 한 상태였어요. 우리 아랫집에 사는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맨 나중에 왔어요. 맨 나중에 왔고 온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이번에 막 41도, 2도 밤새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애가 축축 처질 정도로 너무 고열에 시달리니까. 근데 딸아이는 한 38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열감기인가? 왜냐하면 콧물도 없고 기침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치할 수는 없어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병원에 다녀왔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어린이집만 못 갔어요. 굉장히 수월하게 제가 일하는 데만 좀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 일을 했어야 돼서 그렇게만 다녔는데 물론 아이들이 아플 때도 아픈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친구들을 봤을 때 어린이집 친구들을 봤을 때 같은 환경에서
그죠?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죠? 같은 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백신을 맞으나 맞지 않으나 똑같이 걸리고 우리 딸아이는 좀 수월하게 지나갔고, 그죠? 그러면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이 되신다면 조한경 박사님의 환자혁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도 읽었고 놀라면서도 읽었고 의학책이지만 정말 술술 내려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백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죠? 조금은 어차피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은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건 좀 피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지금 아이들이 보육을 하다 보면 엄마들은 어때요? 늘 반성해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가 그건 미안해. 그럼 아이도 또 괜찮다고 하면, 그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반복되고, 그죠? 항상 엄마의 반성으로 끝나는 육아가 많죠. 그런데 이 보통 육아책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짜증내진 않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또 엄마 입장이죠. 우리 아이가 조금 수월한 편인데도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짜증이 날 때가 있겠죠. 사람인데, 그죠? 서로 그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적으로 이제 영양소 쪽으로 좀 풀어가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칼슘이 모자르면 사람이 약간 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철이 부족하면 애들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좀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면역을 잡기 위해서 많은 아이한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실험 아닌 실험을 하면서 한 12월 정도부터는요, 아이가 정말 온순 그 자체예요.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저는 아이한테 조금 냉정한 편이에요. 제가 일을 해야 되면 너 그 들어오지 마. 엄마 이건 일하는 장소니까 네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편이고, 제 지인들은 그래서 저한테 별명을 엄냥이라고 해요. 엄마 양아치라고 하죠. 좀 따뜻하게 못 품어주는 스타일이고, 그냥 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인상 한 번을 안 써요. 늘 그랬던 아이면, 그죠? 저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정말 우리 아이는 많이 변했고요. 그런데 모든 게 환경이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른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 몸이 편하면, 그죠? 나가는 언어나, 그죠? 표정도 발달하는 거죠. 내가 불편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고 하다못해 편두통만 있어도 어때요? 미간에 주름 딱 써서, 그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왜 이거 안 먹여? 라고 물어보면, 유산균이라도 먹여봐 물어보면 잘 안 먹어요, 애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잘 안 먹으면 병원에서 주는 약은 다 맛있나요? 항생제나 이런 거 맛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시간 맞춰서 입 벌려서 주사기로 억지로 먹이죠. 그렇게까지는 먹이면서 내 아이의 평생의 면역을 잡아줄 건강 보조식품은 맛이 없다라는 이유로 안 먹이는 게 맞을까요? 성장기에도 영양소가 충분해져야, 그죠? 우리 뼈라든지 모든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영양소가 채워져서 가는데, 어릴 때 너무 방치해서 요즘 같은 식생활 습관에서, 그죠? 다 빵이고 면이고 우동이고 돈가스, 그죠? 어린 아이들 반찬조차 다 그래요. 어린이집 식단마저도 그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식품을 굳이 저런 건 안 먹어도 어릴 땐 괜찮아, 이게 맞을까요?
건강 보조식품이 모든 아이의 면역을 책임져 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물며 꽃을 한 송이 키우는데도, 화분 조그만한 걸 하나 키우는데도 어때요? 영양제를 주고 물을 잘 주면 그죠? 줄기는 튼튼하게 자라고 꽃은 좀 더 탐스럽게 그렇게 피어나요. 그죠? 똑같아요.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혼자서 고이고이 막 영양소 다 맞춰서 집에서 엄마들이 다 만들어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그런 시설에 다닌다고 하면 내 아이만 못 먹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다 먹는 초콜릿을, 다 먹는 사탕을, 그죠? 그러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로서 뭐가 있나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는 시절 한 5살, 6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그래서 귀에서 피가 많이 났는데 5살, 6살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모르니까, 또 귀는 어때요? 2개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좀 커가니까 남들과 틀려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렸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불편하고 나이 들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때 피 안 나면 죽었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친구 엄마한테 전화 와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봐줄 걸,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들여다볼 걸.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봤더니 애가 병신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도.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때 최선이었는데도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커서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내가 그때 못해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큰 돈을 써서 좋은 비타민을 먹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성장기 면역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라도 챙겨 먹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우리 나중에 아이한테 그죠? 좀 더 미안한 마음이 좀 안 들 수 있도록 그런 엄마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였습니다. 안녕.